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4월 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SK케미칼이고요. 코드번호 285130입니다. 자, SK케미칼이 지난 우리 혈전 관련돼 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2천만회 접종 후에 혈전 발생 79명, 19명 사망 막 이런 식으로 4월 8일 12시 이제 저녁에 올라왔던 기사인데 이 이슈가 굉장히 지금 좀 화두에 올라 있는 약간 그런 상황들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뭐 혈전과 관련이 있냐 없냐 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연관은 있다. 뭐 연관은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매우 드문 부작용 사례로 봐야 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유럽 의약품청 관련돼 가지고 그런 뭐 뭐 이슈가 좀 대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국내에서도 이제 연관성 판단해가지고 신속하게 좀 판단을 내려달라,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어떻게 결과가 결론적인 부분들이 좀 나올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매우 좀 불안한, 약간 좀 투자 심리에 좀 불안한 그런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불안이 커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뭐, 임상시험, 뭐, 아동 청소년 중단하고, 뭐, 30건 넘어 자체 조사, 뭐,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주면서, 희귀 사례로 좀 판단을 하고, 연관성을 발견을 했다. 이는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를 했다.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희귀 혈증 발생 대한 원인으로 면역 반응을 꼽았다. 다만,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익이 부작용 위험성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이익이 부작용이 생기는 걸 걱정을 하는 것보다 이익이 더 크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FDA 승인이 좀 이 미국에서 공장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생산을 하는 거에서 어 여기 존슨앤존슨 110만 생산하기로 했다라고 미국 공장에서도 이런 소식들이 지금 나와주니까 FDA 승인을 받는 거에서 좀 빨간불이 켜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살짝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중에서 혈전 관련이 있는지 타당해, WHO 자문위원회는 좀 타당해 보이지만은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뭐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매우 드물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역시 WHO 같은 경우에서도 백신의 부작용보다는 뭐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치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뭐 극히 희귀적인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연구는 계속하되 접종을 중단을 한다던가 뭐 그런 상황들을 좀 진행이 될지, 뭐 권고 사항이 좀 변경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자, 뭐 근데 일단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해가지고 백신 혈전증 관련해가지고 뭐 지금 부작용이 화두에 좀 올라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와중에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바닥을 좀 다지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보니까, 뭔가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생기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들긴 합니다. 이게 좀 꼬식인지 개미꼬득인지 아니면은 진짜 뭔가 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좀 나와줘서, 아니면 불안감 해소로 좀 이어져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뭐 뉴스가 뭐 이 정도 외에서 나오는 것은 없어요. 나오는 것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이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어, 드립니다. 그리고
SK케미칼이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반등이 좀 나오면서 바닥을 좀 다져주고 있는 움직임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차하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우리가 좀 살짝 걱정을 하긴 했는데, 아니죠. 뭐 큰 폭으로 이슈는 좀 이제 악재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할 이슈긴 하지만은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좀 조정을 좀 받는다 그래도 좀 제한적인 조정이 좀 나오지는 않을까. 왜냐면은 기업 가치가 PER이 10배 정도, 막 8배, 9배, 뭐 5배, 3배, 막 이 정도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싼 게 되는 거거든요. 프리미엄이 전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불안감이 좀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SK 케미칼도 관련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긴 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좀 주가가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여기 그 저항 구간을 좀 닫아주면서 돌파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니죠. 이 저항 구간 여기를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바닥권에서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지 않고 좀 버텨주는 움직임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 여기 상단 부분에 이 저항 구간, 여기 지지 구간 좀 형성을 하는 이 저항 구간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원형으로 살짝 낙폭을 줄이면서 오늘 이제 추세가 좀 반전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이런 움직임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움직임도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아직까지 완전히 추세를 돌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들이고 여전히 이런 이슈들이 뭐 신경을 안 쓴 뭐 담담하게 움직인다 뭐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하고 있다라는 움직임이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슈들이 아직까지 진행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응에 대한 판단을 잡는 것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일단은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여기서 좀 버텨주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뭐 한다면 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이죠. 여기 좀 지지 구간을 좀 버텨주는 그런 좀 유리천장이라고 유리바닥이다. 유리처럼 또 강한 유리인지 아니면 그냥 유리인지 그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신중하자는 그런 입장이죠.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자, 뭐 내재 가치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재 가치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19,267원 EPS를 반영을 해가지고 PER을 설정한 게 13배 수준이에요. 13배 수준이라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0배 정도, 13배 수준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시장에서 사실 이렇게 좀 저렴한 종목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막상 뭐 3배, 5배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주가가 더 떨어진 상태에서 EPS가 더 증가된다라고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가치가 PER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SK케미칼이라든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래 가치에 대비해 가지고 프리미엄이 3배밖에 안 붙었다. 지금 13배라고 판단을 하는데 3배밖에 5배 막 이렇게 붙는다. 그러면은 이 기업을 인수를 하는 게 차라리 더 쌀 수도 있어요. 인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쌀 수가 있죠. 시가총액으로 그냥 인수를 해버리는 게. 물론 이제,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지만, 유통비율 64%고, SK 뭐 디스커버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불가능한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하여튼 뭐 기업 주가 가치가, 굉장히 지금 저렴한 상태인 건 맞다. 뭐 그런 얘기를 들으는 겁니다. 어, 실적에 좀 변화가, 권고 사항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권고 사항에 따라서 WHO라든가 유럽 의약청 뭐 그리고 FDA 관련해 가지고 뭐 내용들이 좀 변경이 되는 부분들 호재가 나올지 악재로 반영이 될지 실적에 대해서 추정치를 하향이 되는 그런 요인들이 재료들이 나와줄지 아니면 추정치를 상향이 되는 아니면 유지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나와줄지 적어도 이제 상향은 아니더라도 유지가 되는 재료가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SK 케미칼은 주가가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가 동시에 주가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신중하게 특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 전까지는 뭐 그런 의견들
저 개인적인 견해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지지 구간을 좀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게 뭔가가 소식이 좀 있는 것들은 아닌가, 불안감을 좀 해소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 좀 있는 것 아닌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브리핑을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이슈들이 좀 나와줄지는 좀 지켜보고 아직까지는 대응 잡지 말고 좀 신중하게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전체적인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수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4월 1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3전 2승 1패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자, 무조건 100% 수익이 나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랑 목표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9시에 러셀 현재가 6,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430원 손절가 6,0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화승 엔터프라이즈 현재가 18,550원 1차 목표가 19,100원 손절가 17,500원 그리고 9시 4분에 백산 현재가 1,950원 1차 목표가 11,300원 손절가 1,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러셀이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9시 4분 최고가 19,200원으로 1차 목표가 돌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단기적으로 치고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 만에 매매를 결정할 수 있는 종목들. 무료 추천주로 3종목 추천해 2종목 수익 1종목 보유 중입니다. 러셀, 화승 엔터프라이즈. 보유 종목은 백산이다.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단타의 개념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경고 문구라든가 다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다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보유 종목들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장 마감하는 4시경쯤에 이렇게 결산을 좀 올려주세요. 러셀 13% 정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당일 최고가 13% 정도 상승했다.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3% 정도 상승을 했다. 여기 매수가, 매수 추천가. 그리고 백산이 오늘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당일 최고가 11,300원으로 기록을 했는데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러셀, 화승 엔터프라이즈, 백산 이렇게 수익, 손절, 수익, 손절, 손절 이런 식으로 합산 누적 수익률 이렇게 달별로 꾸준하게 누적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종목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100% 수익을 전부 다 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고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다, 단타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